네,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2주 동안, 아니죠. 이제 14회죠? 14회 동안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교육조직론 공부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인사 관리하면서 뵌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또 새삼스럽게 인사하니까 좀 그렇죠? 자, 오늘은 그 교육조직론 첫날이라 가지고요. 제가 진도 범위 많이 안 잡았어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 빨리 강의 계획서 챙겨오세요. 자, 일단은 수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총 14회 진행하고요. 교양조직론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14회로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는데 저희가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강의 진행이라는 연도별 진행 계획이 나와 있죠. 자, 연기에는 예비순환, 평일반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조직행정론하고 조직이론과 설계라는 데프트 교재, 2가지 교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강의 외에는 기출문제 25점짜리 계속 시험을 볼 거고요. 매일 시험 볼 거고 복습용 워크북이 하나 나갈 겁니다. 매일매일 워크북이 나가는데 이 워크북은 여러분이 한 회 강의에서 즉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될 것 같은 것, 정리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딱 도식화를 다 시켜놨어요. 오늘은 제가 그 빈칸을 다 채워서 드렸지만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아셨죠? 책 읽어보시고 그 빈칸 내용을 쭉 채우신 다음에 그거 확인받고 다음 회차 자료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교님이 확인할 거예요. 근데 그거 정답을 꼭 써와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나다라만 써도 자료는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나다라만 쓰진 않겠죠. 복습을 하면서 채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공부 정도를 확인을 하시고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계속 물리적으로 남기시기 바래요. 아셨죠? 그래서 워크북은 오늘 한번 제가 샘플로 드려봤고 내일부터 빈칸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 2순환, 1, 2, 3순환 이 내용들은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저희가 기출문제 25점짜리를 매일매일 복습용으로 풀기 때문에 일단은 8시 반부터 8시 55분까지 저희가 기출문제 풀이 강평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강평 이전에 시험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8시부터 오셔서 25분 동안 답안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30분부터 강평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사관리도 똑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침에 기출문제풀이 강평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시험을 봐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요. 첫 회에 자기가 아무리 답안지를 못 썼다 하더라도 이게 14번 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 마지막 되면 자기의 답안지 작성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8시에 오셔서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강평 들으시고 9시부터 정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볍게 받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강의 진도표라고 해가지고 1회부터 14회까지 진도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습을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는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습하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 접하는 과목은 예습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뭘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습 위주로 일단 연기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강의들, 즉 연기 1기까지는 복습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시고 일단 2, 3기로 가시면 그때부터는 예습용으로 조금 학습 방향을 바꾸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참고해서 공부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강의 일정 계획 설명을 해드렸고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 과목으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고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쵸? 왜냐하면 노동법이든 행정이든 인사든 아무리 어려워도 걔네는 필수 과목이니까 해야 돼. 해야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어쨌든 가지만 선택 과목에 가면 여러분이 옵션이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과목을 계속 비교해보고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선택 과목을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 명은 생길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선택 과목을 처음 선택을 할 때 웬만하면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경영조직론 자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공부 방법론이나 아니면 답안 작성 방법이나 아니면 뭐 기초 경향 이런 것까지 싹 오늘 해가지고 첫 시간에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방향을 잡으시고 선택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겠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은 조금 이쪽으로 많이 할애를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풀리겠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워크북 1 첫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쪽 보세요.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론 소개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경영조직론의 개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한번 리뷰를 할 거긴 하지만 일단 기본 내용은 빼고 보더라도 옆에 주요 기본서 한번 보세요. 일단 경영조직론은 두 과목이 합쳐져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법 1, 2가 있듯이 경영조직론도 거시, 미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직행동론이라고 써있는 이쪽이 미시조직이론이고 다음에 조직설계론 아니면 또는 조직이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거시조직이론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주요 기본서들이 몇 건입니까? 8건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됐어요? 다 볼 수 있나요? 절대 다 못 보고 선택 과목에 이렇게 많이 힘을 쓴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실 때 조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단순히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을 왜 다 봐야 되느냐? 미시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다르게 써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본서들이 다 이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살짝 같은 내용인데도 뭔가 표현이 다른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왠지 이 책에서 봤던 이 내용이 다른 책에는 좀 다르게 쓰여 있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다 봐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게다가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 즉 거시조직이론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책 있죠? 데프트 책, 임창희 책, 김인수 교수님 책까지 이 세 가지 책은요 서로 있고 없고가 심해요. 어떤 책에는 있는 내용이 다른 책엔 없고 이런 식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데프트 책하고 임창희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서술 흐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두 책을 다 보는 사람들한테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권을 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이 분량 갖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게다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조를 했던 이유가 분량이 많지만 그래도 경조를 했던 이유는 기출문제는 다시 재기출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룰이 깨졌어요. 최근에. 완전 깨져버렸어요. 2, 3년 전부터 완전히 깨져버려서 이제는 정말 기출된 문제까지 다 봐야 되는 그래서 분량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조 분량이 많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목도 2과목인데 봐야 되는 기본서도 됐다마는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영학의 문제죠. 읽을 때는 아는데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답안 현출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 물론 인사관리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얘가. 왜냐하면 다 정확한 이론들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뭘 외워야 되는지 머릿속에 이제 확실히 자리가 잡혀있고 뭘 써야 되는지도 일단 알긴 아는데 확실히 암기라는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요. 답안지 쓰는 게. 게다가 문제가 뭐냐? 경영학은 암기를 하더라도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가 쭉 공부를 하고 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건데 그게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경영학 특징이 좀 그래요. 휘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영조직론이나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조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것도 짜증나는데 그 많은 분량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휘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조를 좀 선택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으로 잠깐만 보시면 그 아래 인사관리와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 기본서 내용 한번 봤을 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론을 옆에다 적어주던가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론의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적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조와 관련된 경영조직론 내에 있는 조직 이론들을 이해를 잘하면 이 이론들을 근간으로 해서 현출이 되는 구체적 기법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 역량 발휘에 따라서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선택 과목 중에서 여전히 가장 선택자가 많은 거는 경영조직론이에요. 경영조직론 자체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경제학이나 아니면 민소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민소는 법대 아닌 이상 게다가 민법을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특히 그런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장성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나요? 워낙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아마 없었을 건데 행정경성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건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절차법은 한번 해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한번 해본 게 아니라 계속 책으로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절차법을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한번 해보면 다 아는데 이걸 직접 해보지 않고 글로만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대생들이 접하기가 좀 좋은 거 맞고, 민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절차법으로 넘어갔을 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덜한 건 있으나, 우리 대부분이 법대가 아니다. 그죠? 법대 없어진 지 꽤 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법대생 아니고 사법고시 준비해서 2차 경험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대부분 경조를 선택해요. 그죠? 게다가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이죠. 경제학의 진입장벽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선택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점제를 돌렸을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좀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동차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1차 준비만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가긴 가야 되겠어. 법전이라도 받으러. 그죠? 2차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경조 선택해요. 여러분 같은 민소나 노경하겠어요? 안 해요. 경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조를 선택하고 들어오는 그런 준비를 안 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밑에 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경조가 어느 정도 조금 점수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점수는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는 가능하다고요. 민소 박 터져요. 민소는 정말 전공자들 아니면 진짜 사실 2차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열심히 해도 자기가 점수가 유독 이렇게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 경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 선택자가 일단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전공, 경조 쪽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좀만 열심히 하면 여기서는 특출나게 갈 수 있어요. 되나요? 이게 각각의 장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경조의 단점을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셔야 돼요. 그죠?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량의 압박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부러 이번 올해 연기 강의는 제가 분량의 압박을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연기를 할 때는 여기 조직행동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기본서가 5권 있죠. 이 중에서 한 권 정하고 나머지 기본서 내용 다 짜깁기 시켰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은 책이 이만해졌어. 짜깁기에서 들어간 내용들이 뭐 종이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엄청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고, 처음 접하는데 너무 많은 걸 알려주니까 그거를 소화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걸 소화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건데도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해가지고 올해는 연기 강의를 그렇게 막 여러분 부담 갈 정도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적당한 분량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이렇게 이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택한 기본서는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이래요. 박경규 교수님의 조직행동론입니다. 가장 쉽게 쓰여 있고 전반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일단 인사관리 박경규 교수님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타일을. 그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할 말만 거의 딱딱딱 해놓고 이해가 필요한 부연 설명을 좀 쉽게 잘 풀어놓으셨고. 됐나요?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갈 거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로빈슨이나 아니면 임창희 백기복저에서 제가 발췌해서 드릴 거긴 해요. 됐나요? 특히 조금 더 공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책으로 가는 게 좋냐면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백기복 교수님 책 옆에다가는요, 리더십 하나 써놓으세요. 리더십이 정말 잘 써있고요. 됐나요? 리더십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잘 써져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쪽도 괜찮게 좀 쓰여 있습니다. 동기부여도 같이 써놓으시고요. 임창희저도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들은 제가 박경규 교수님 책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의 빠짐없이 조금 대강 경영조직론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은 될 겁니다. 이거 하나 봐주시고. 됐죠? 분량 압박은 일단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연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쉽고 심플하게, 그러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는 박경규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조금씩 해나갈 거고, 나중에 1기가 되면 수험서가 나오죠? 수험서는요, 이거 하나로 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없는 내용 있는 내용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쭉 꿰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원래는 계속 제 책 제목이 한 권으로 끝내는 정통경영조직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이 노무사 수험 시장에서 이 많은 기본서 내용만 베이스로 해서 한 권으로 쭉 합쳐놓은 최초의 수험서라 보시면 돼요. 아셨죠? 죄송해요. 제 자랑해가지고. 아무튼, 최초의 수험서인데, 이 많은 기본서 내용 그대로 옮겨다가 한 권으로 깨다 보니까 분량이 꽤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들어갔어요. 이 분량을 줄여주려고.
됐어요? 그래서 분량이 확 줄 거고요. 확은 아니고 좀 줄 거고요.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는 대신 빠짐없이 커버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서브노트 같은 건 병행이 갈 거고, 핸드북도 제작할 예정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분량의 문제는 수험서나 아니면 기타 자료로 다 체결을 해드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건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답안 현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아싸리 연기부터 답안 작성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안 작성 연습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에 했던 인사관리 강의에서는요, 대부분 나와서 시험을 봤어요. 대부분 8시에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셨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원래 첨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첨삭까지 다 해드렸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웬만하면은 출석률을 좀 높여서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봤고요. 아마 요거 한 뭉탱이로 나간 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경영조직론 공부 방법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저희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봤을 내용일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한 번 더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료 안 가져왔어요? 모르고 그 교정 끝나고 나면 교정 유지 장치 끼는 거 아세요? 교정 유지 장치를 모르고 끼고 올라왔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왜 발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 교정 유지 장치가. 그래서 지금 뺐어요. 여러분 앞에서 뺄 수 없어가지고 뒤돌아서 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료 다 챙겼어요? 잠깐만 볼게요. 자, 일단은 9장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쫙 기술을 한 내용이에요. 조금 이거 살펴보면서 경영조직론이라는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초반에 겁을 주느냐? 초반에 겁을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보니까 어렵네? 그냥 딴 거 해볼까? 또 민소로 가. 그래서 민소 또 해봤는데 민소 또 어려워. 어렵네? 노경으로 가. 노경 또 하다가 어려워.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이게 선택 과목의 폐해가 그거예요. 필수 과목은 어려워도 필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그런데 선택 과목은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녀요. 근데 그런 짓 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선택 과목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경영조직론 자체에 대한 일단은 조금 긴장감을 갖고 접근을 하셔서 기대치를 낮추세요. 아셨죠? 쉬울 거다.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좀 알 거다. 이런 거는 일단 버리시고 최대한 긴장감 갖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공부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됐나요? 볼게요. 카페에 있는 내용인데 카페에서 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경영조직론의 구성과 특징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영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경영조직론이라는 거는 옛날에 쓰던 용어예요. 지금은 조직행동론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경영조직론은 말 그대로 자, 기업이라는 개별 조직과 관련된 각종 이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영조직론이다라고 용어를 썼지만 점점점 이런 경영조직론 내에서도 체계가 잡히고 분류가 됨에 따라서 조직행동론과 같은 구체적 용어들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자, 이 경영조직론은 기업과 관련된 조직 이론들의 총합이에요. 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시조직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거시조직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자, 미시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조직행동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조직행동론이라는 거는 조직행동론. 자, 미시적으로 접근을 한다. 조직 이론들인데 이 조직 이론들이 미시적 접근을 한 이론들이다. 지금 이거잖아요. 행위 자체를 연구를 한다. 즉 기업,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의 행위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직 안에 있는 개인의 행위를 연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엄청 상세하게 볼 거긴 하지만 일단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자,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있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즉 행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들의 뭐한다? 이론들의 총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분필이 똑똑 부러졌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조직은 생산성 향상, 수익성 올리는 거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목표라면 개인은 뭐가 목표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거,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등등등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다를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개인이 조직의 목표에 동의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행위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이론들이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개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 행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개인 수준에서의 이론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개인이